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한 권 합격 심화편 진행하고 있고,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마지막 이론을 봤고요. 이번에 그 마지막 이론을 문제풀이로 보는 진짜 마지막 이 수업 시간입니다. 여기 지난번에 봤었던 이론이 가장 지금 최근에 되게 가까운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울 수도 있고, 우리가 미리 이론이나 문제풀이로 살펴보지 못했었던 전혀 새로운 유형의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는 상식선에서 가까운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평소에 스크랩을 하거나 뉴스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문제풀이에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 하지만 나오는 문제들은 좀 패턴이 정해져 있는 편이고요. 자주 나오는 문제들 좀 골라봤으니까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다음 기사가 보도된 정부의 시기로 옳은 것은, 그럼 이 정부가 어떤 정부인지 알아야겠죠? 서울올림픽. 여기 사진으로 캐릭터들이 있고요. 손에 손잡고라는 노래가 나오고, 자, 호돌이라고 하는 마스코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을 처음으로 개최를 했었던 88 올림픽에 대한 내용인데 1988년입니다. 우리가 87년도에 6월 민주항쟁을 하고 나서 전두환 정권이 지나가고 나서 노태우 정부가 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노태우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1988년에 우리가 올림픽을 치르게 됩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일단 노태우 정부예요. 국민교육헌장이 발표가 되는 거는 이거는 박정희 정부 때 일이고요. 3당 합당으로 민주자유당이 창당이 되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자, 노태우는 군인 출신이에요. 그래서 전두환이 원래 노태우한테 정권을 넘기려고 했었던 건데, 실제로 노태우가 마지막에 그 단임으로 5년으로 직선제를 개헌을 하겠다. 요거를 약속을 하면서 대통령이 된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노태우가 이전의 군부 정부에 비해서 여당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는데 너무 이제 협소한 상태가 된 거죠. 국회의원 좌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가 굉장히 줄어든 시점이 된 건데, 그래서 세 개 당을 합쳐가지고 여당의 조그만한 요 상황을 좀 여소야대라는 상황을 타게 하려고 했었던 거죠. 요게 답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노태우 정부 시기에. 그러니까 이거를 아마 꼼꼼하게 보지는 않았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가 무슨 상황인지를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3번. 군 내부의 사조직인 하나회가 해체되었다. 군사 독재 시기에부터 활약을 했었던 하나회가 있는데 노태우가 하나회를 해체할 수는 없었겠죠. 본인도 이제 여기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 요게 해체가 되는 거는 뒤에 진짜 문민정부라고 나오는 김영삼 정부 때 요게 해체가 되는 거고, 사회 정화를 명분으로 삼청교육대가 설치가 되었다. 이 삼청교육대를 설치했었던 거는 본격적인 전두환 정부가 나오기 전에 신군부 세력이 있을 때 요거를 설치를 했었던 거고요. 외환 위기 극복을 위해서 금모으기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거는 김대중 대통령 때 넘어가야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으로 노태우 정부 때의 사실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문제 내려가겠습니다. 다음 연설이 있었던 정부 시기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사실은 사진으로 엄청난 힌트를 주고 있기는 해요. 나는 3년 전에 이 자리에서 서울올림픽의 감명을 정했습니다. 88 올림픽이 있는데 3년이 지나갔다. 그렇다면 지금 90년대로 넘어가는 시점이죠. 아직도 이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을 시기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이고요. 며칠 전 남북한이 다른 의석으로 유엔에 가입한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통일을 위해 거쳐가야 할 중간 단계입니다. 남북한의 두 의석이 하나로 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노태우 정부 시기에 통일 노력으로 맞는 거 골라볼게요. 남북 정상회담을 처음으로 개최한 거는 노태우 때가 아니고 김대중 때 하는 거죠. 김대중.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요거는 노태우 정부 때 이루어진 게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성과 중에 하나로 자주 언급이 되는 건데, 개성공단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도 이것도 김대중이고요. 김대중 정부 때고, 남북조절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요걸 운영하기로 합의를 했던 건 박정희 정부 때 나오는 얘기였어요. 남북 간의 이상가족 상봉을 최초로 실현하는 것은 전두환 정부 때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 오른쪽에 3번 올라가 볼게요.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오늘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이 해임되었습니다. 지난달 육군참모총장과 기무사령관이 교체된 이후에 불과 한 달 만에 시행된 인사조치입니다. 군 내부의 사조직을 해체하려는 문민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민정부가 처음 나온 거는 김영삼 정부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김영삼 정부. 자, 맞는 거 골라볼게요. 굴욕적인 대일 외교에 반대하는 6.3 시위가 일어났다. 이거는 박정희 때 있었던 일이죠. 북방 외교를 추진해서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과 수교하였다. 이거는 이거 전에 노태우 정부 때 일어났었던 일이고요. 통일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남북조절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가 되는 거는 박정희 대통령 때 일이고,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을 했다. 경제적인 취약계층이라고 나온다면 우리가 IMF를 겪고 나서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온 일이에요. 이거는 김대중 정부 때 일입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를 내세우면서 옛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하였다. 경복궁에 있었던 조선총독부 철거가 제일 큰 세레머니 중에 하나였어요. 김영삼 정부 때. 자, 3번에 5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4번 볼게요. 다음 문서가 작성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미셸 캉드시 총재 귀하, 첨부된 경제계획 각서는 향후 3년 이상 한국이 실행할 정책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정책은 현재의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한 근본 원인을 해결해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며 한국 경제를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정부는 향후 3년간의 특별 인출권 155억 달러 규모의 국제통화기금 대기성 차관을 요청합니다. 약칭 IMF 자금을 받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것은 IMF 자금을 받아서 국가가 부도 상황이 나는 97년도 김영삼 정부 말기 시기의 일이네요. 자, 이거가 체결되고 나서 우리가 이 빚을 진 거잖아요. 돈을 빌리고 나서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거 한번 골라볼게요.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 창립되었다. 이것도 사실 대통령으로 따지면 이것도 김영삼 정부 때예요. 그런데 김영삼 정부의 초기 때 일이에요. IMF가 발생하기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후가 될 수가 없고요.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3조 호황이 있었던 거는 전두환 정부 때 일이고, 제2차 석유 파동으로 경제 불황이 심각해졌었던 거는 박정희 정부 또 끝자락의 일이죠. 대통령의 긴급 명령으로 금융실명제가 실시가 되는 거 김영삼 정부의 가장 초창기에 했었던 정책입니다. 대통령의 직속 자문기구인 노사정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자, IMF 터졌죠. 그리고 바로 정권이 교체가 됩니다. 김대중 정부로. 그 김대중 정부가 외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게 노사정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뒤에 올 수 있는 거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페이지를 넘겨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가 보도된 정부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피파 한일 월드컵 개막식이 열리다. 한일 월드컵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죠. 한일 월드컵. 우리가 월드컵을 한일 월드컵으로 17회 진행을 했었던 거는 유명한 2002년 월드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로 치면은 김대중 정부 시기예요. 자, 그러면 이 시기의 사실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중앙정보부, 중정이라고 불렸던 중앙정보부가 나오는 거는 박정희 시기의 일이고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하였다.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하는 거 김대중 정부 시기가 맞습니다. 인권위원회가 나오고요.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는 거 이거는 김영삼 정부 시기 때 일이고, G20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거는 이명박 정부 시기로 좀 더 와야 돼요. 그리고 37년 만에 야간 통행금지가 해제됐던 거 이거 전두환 정부 시기에 있었던 유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 시기의 일로는 2번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볼게요. 다음 연설이 있었던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노벨위원회가 긍정적으로 평가해준 최근의 남북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벨상 나오는 거죠. 저는 지난 6월에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햇볕 정책에 대한 지지는 햇볕 정책, 저는 이라고 이 사람이 직접 갔다 온 거잖아요. 그래서 6월 달에 북한의 김정일을 만났다. 노벨위원회가 긍정적으로 평가해준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었던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햇볕 정책이라는 대북 정책을 진행을 했었었죠. 자, 김대중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맞는 거 골라볼게요. 남북 기본 합의서를 교환을 한 거는 요거는 노태우 정부 때 이거는 교환을 해요. 이거는 합의서를 교환을 했고,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한 거는 박정희 때고요. 6.15 남북 공동 선언을 채택을 하는 게 이 김대중 정부 때 했었던
통일 노력입니다. 3번이고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노태우 정부 때 남북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단을 최초로 실현한 거는 전두환 정부 때 일입니다. 이렇게 봐주시고 6번에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7번으로 올라와서 밑줄 그은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들의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유림의 반대도 있다. 지난 3월 정부는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 호주제 폐지, 양성평등을 위해서 했었던 거죠. 이거는 노무현 정부 때 일입니다. 자, 노무현 정부 때 사실로 맞는 거 골라볼게요.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가 되는 거는 문재인 정부 때고요. 이거는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 창립이 되는 거는 김영삼 대통령 때 일입니다. 김영삼. 헝가리와 상주 대표부 설치 협정을 체결하였다. 우리가 이제 공산국가나 북방 외교를 개시했었던 시점이죠. 이거는 노태우 대통령이고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요게 제정이 되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현대사의 비극이었던 사건들을 다시 꺼내가지고 정리를 했었죠. 중학교 입시 제도가 폐지되고 무시험 추첨대가 실시가 되었었던 거는 좀 더 앞 시대의 박정희 정부 때 일입니다. 그래서 4번으로 답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연설이 있었던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여기도 이미지에 굉장한 힌트가 있고 개성공단이라고 써 있잖아요. 개성공단. 진작부터 와보고 싶었습니다. 참여정부에 와서 첫 삽을 떴기 때문에 개성공단의 매출액의 증가 속도가 눈부시다 라고 나오고 있고 남북관계가 지금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노무현 대통령이죠. 개성공단에 가서 남북이 지금 합쳐가지고 뭔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노무현 정부 시기에 통일 노력으로 맞는 거 골라보겠습니다. 남북한이 국제연합에 동시 가입한 거는 이거 노태우 때 일이고요. 민족 자존과 통일의 번영을 위해서 77선언 발표한 것도 노태우 때 일입니다.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 이거 최초로 성사시킨 거는 전두환 대통령 때 일이고 7.4 남북 공동성명 실천을 위해서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거는 박정희 정부 때 일입니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해서 14 남북 정상선언을 발표하였다. 요게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통일 노력으로 맞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지금 자주 나오는 패턴이 뭔지 아시겠죠? 이렇다 저렇다 평가가 갈리는 그런 거가 많이 나오지는 않고 경제적인 부분과 시대가 바뀌었을 때 꼭 필요로 하는 새로운 법령 그리고 이렇게 통일 정책에 대한 내용 통일 정책 비교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대북 정책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도 통일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통일 정책을 정부별로 조금 나누어 가지고 나오는 선지의 패턴을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문제집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이론이 너무 적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도 한 8개씩으로 맞춰져 있죠. 이것만 풀어서 되지는 않을 거예요. 요거 다 푸시고 앞에 이론 내용도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뒤에 모의고사로 붙어있는 페이지들이 있을 겁니다. 요거 한번 싹 정리하셔가지고 실제 문제가 나오는 것처럼 시간 맞춰보시고 꼭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험에 응시하는 모든 분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이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